치매의 원인 중에 뭐 알루미늄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리튬 미네랄이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뇌에서 미네랄이 어떻게 충분히 갖춰지고 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소금을 통해서 빨리 배출을 하는 게 치매 예방하고 독소로 쌓이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게 요즘 밝혀지고 있거든요. 뇌 속에 쌓인 치매 물질을 소금이 청소해 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뇌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하죠. 뇌가 사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는 아주 특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뇌라는 게 뼈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 속에는 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함부로 그걸로 못 들어가요. 장벽이 있어서 그것을 일단 걸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색소라든가 어떤 독소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로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잘 정제된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전해질, 미네랄 같은 것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장점인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벽이 있다면 나올 때도 장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한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 장벽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잘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배출되냐? 그 통로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통로를 찾아서 이제 있는데 그 통로가 외부의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작고 청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못 나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뇌에서 독소들이 이런 게 쌓이는 경우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것들이 배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배출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전해질 소금물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뇌에도 배출되면서도 뇌에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매의 원인 중에 뭐 알루미늄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리튬 미네랄이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서 미네랄이 어떻게 충분히 갖춰지고 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소금을 통해서 빨리 배출을 하는 게 치매 예방하고 독소로 쌓이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게 요즘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뇌가 건강하게 치매를 예방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소금물을 통해서 먹는데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소금물을 드시는 게 뇌 건강에도 좋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라는 것들이 뭐 쌓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치매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학설이 있는데 그걸 제거했더니까 그러면 치매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잘 배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치매 예방은 우리가 소금물 같은 거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배출하는 거 이게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씨를 말리는데 소금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나요?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하는 곳에다 소금을 뿌리거나 이러면 부패가 방지되고 고기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농도가 대단히 높아야 돼요. 높을수록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부패 방지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짜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0.9%예요. 바닷물은 3.4%고 우리가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가 잘 안 썩잖아요. 근데 된장 같은 경우는 염도가 한 23% 넘어요. 간장은 17% 되고. 그러니까 대단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염 간장이라 해가지고 염도를 확 낮춰버리면 이제 상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0.9%에도 또 살지 못하는 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그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염산, 위산이 돼요. 그 위산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은 분해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살균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염산이라는 게 되게 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 우리가 입속에서 발생한 세균, 코로 들어온 세균, 이런 것들 다 침 삼키고 코 삼키면 다 그게 다 위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는데 유산균도 다 위에 가면 다 죽어요. 근데 하여튼 위에서 살균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살균이나 부패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찌꺼기 독소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린다든가 소변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소금물하고 연동돼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땀도 먹어보면 짜요. 소변도 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예방하고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제대로 먹어서 잘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독소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출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몸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들 자체가 염증 물질화 되는 거다. 또 하나는 외부의 세균이나 이런 것이 침입해서 우리의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것들이 싸워가지고 죽은 시체들도 염증, 우리가 고름이 생긴다는 거는 그게 시체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빨리 제거를 해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배출 시스템, 우리가 뭐 외부에 난 거는 째서 짜내서 해결되면 되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들은 소금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배출되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잡는 데는 소금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소금 섭취가 근육의 탄력이나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근육, 나이 들수록 진짜 근육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리 떨릴 때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가슴 떨릴 때 가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조금만 해도 힘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다 근육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의 육체적인 근육의 문제도 있고 뇌의 근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근육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근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기의 근력도 문제가 되고 우리 몸의 근력도 문제가 되고 뇌의 문제도 있고 눈에 뭐 모든 곳에 이제 근육이 힘이 상실을 해가는 것 자체 그리고 줄어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노화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얘들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 건 이제 근육은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주로 되니까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이럴 때는 건강식이라는 걸 많이 해야 되죠. 나이 들수록 영양식 쪽으로 좀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좀 챙겨서 좀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한다는 거하고 노동한다는 것도 다른데 우리가 운동을 노동처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거죠. 그냥 뛰는 데 가가지고 몇 시간씩 뛴다든가 이러면 그건 노동이에요.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이 들수록 그런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를 한다든가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집안에서 뭐 잇몸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그 근육이 자기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걸 바탕이 되는 거는 영양식들을 잘 챙겨서 그걸 보충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미네랄이라는 부분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만 있다고 그러면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나트륨도 있어야 돼요. 칼슘도 있어요. 마그네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줘야지만 얘들이 제대로 활성에 돌아가고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는 순실을 보충해주는 건 미네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미네랄을 챙겨 먹고 단백질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나가는 게 근육 빠지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런 부분을 더 챙겨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마시면 무병장수에 도움이 정말 되나요? 뭐 소금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아침 한 6시 반쯤 되면 이제 보통 기상을 하고, 물론 공장에 일을 하러 가야 될 때 같은 경우는 뭐 5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보통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간단하게 몸 풀기를 하면서 소금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가져다 신문을 보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신문 볼 때도 물론 옆에다가 이제 소금물 넣고 이제 마시면서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상당히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사람들 경우는 아침 일어날 때 이제 명기자 끓이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어날 때는 좀 가뿐하게 일어나서 소물 한 잔 드시면서 시작하시면 하루가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종일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자체가 무변장수의 어떤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 긍정적 활기차게 소금을 한 잔으로 시작하시면은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비싼 보약보다 더 좋고요. 멤버십 가입은 만수무강의 지름길입니다.